479번째 독서 요약입니다. 본 녹음은 타입캐스트를 이용하였으며 녹음 캐릭터로는 저는 지훈이고 저는 진우입니다. 키워드, 인문학, 부자, 원리와 법칙. 책 정보, 제목 부자의 인문학, 저자 가야 게이츠. 출판일 2022년 12월 15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인문학 공부로 원리를 알자. 책 소개. 생각의 깊이, 사고의 크기만큼 부자가 된다. 인문학으로 크고 높고 넓게 사유하라. 모두가 부자를 꿈꾸는 시대다. 하지만 부자의 길이 인문학을 도움닫기로 펼쳐진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즉 시대나 분야에 상관없이 성공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인문학을 배우는 일이다. 인문학은 성공한 사람에게는 일종의 즐거움이자 특권이기도 하다. 기자 출신으로 성공한 투자 전문가이기도 한 저자는 부자가 되고 싶다면 반드시 인문학을 공부하라고 조언한다. 그리고 자신의 조언을 이 책 부자의 인문학으로 완결했다. 경제적 사회적으로 성공하려면 눈앞의 정보가 아니라 사회나 경제를 움직이는 원리나 법칙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인문학적 식견이 눈앞에 나타난 기회를 확실하게 돈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부자일수록 인문학을 배우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인문학을 소홀히 아는 사람이 인터넷 검색 결과에만 매몰될 때 인문학을 아는 사람은 진짜 지식이 무엇인지 배움으로써 성공 확률을 높여 남들보다 먼저 성공하기 마련이다. 이 책은 바로 이렇듯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방법을 알려주는 설명서다. 본문은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성공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우리 사회의 구조를 이해하는 사회학 지식이고, 제2장은 비즈니스와 투자를 실행할 때 도움이 되는 경제학 지식이다. 제3장은 수학적 감각을 익히도록 하는 수학에 관한 지식이고, 제4장은 IT적 감각을 몸에 익히도록 하는 정보공학 지식이다. 그리고 제5장은 의사소통에 필요한 힌트를 주는 철학에 관한 지식이고, 마지막 장은 다양한 사람의 행동을 집대성한 역사학에 관한 지식이다. 이 책의 내용을 꼼꼼하게 읽는다면 당장 눈앞에 있는 투자처나 유행상품의 정보보다 인문학이 중요함을 확실히 느낄 것이다. 나만의 지식으로 무장해서 그것을 비즈니스와 투자에 적절히 응용하는 것이 성공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책에서 얻은 내용. 경제의 본질과 정곡을 꿰뚫는 인문학의 힘. 부자들의 인문학을 내 것으로 만들자. 스스로 대중이 되기보다는 반대로 대중을 이용하는 방법을 생각하라. 질과 양의 차이를 이해하고 전망이 좋은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 리스크가 있어도 큰 이익을 얻는 일에 도전하는 편이 자산을 모을 때 합리적이다. 인공지능은 특정 직종을 가리지 않는 대신 능력이 없는 사람을 대체할 것이다. 사람의 존재를 묻는 철학적 지식을 활용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는 일단 실행하는 것이 철학적으로 옳은 태도다. 나라와 시대에 상관없이 차별 문제는 돈 문제와 얽혀 있다. 전쟁도 마지막에는 돈 이야기로 끝난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반드시 인문학을 공부하라. 이 말은 내가 전하고 싶은 이 책의 주제다. 인문학을 바라보는 시각은 사람마다 매우 다양해서 개중에는 배워봤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배우면 완벽한 지성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또한 세계 여러 나라의 고위층과 이야기가 통하려면 사전 지식으로 인문학 정도는 갖춰야 한다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다양한 시각들이 있지만 이 책은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우리 중 살면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분야에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돈 문제가 항상 따라다닌다. 인문학도 이러한 돈의 영향력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달리 말하면 돈을 버는 일에 인문학이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봐도 인문학이 돈과 상관없이 그 자체로 존재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돈을 버는 감각은 공부로 익힐 수 있다. 앞서 인간의 활동 중에서도 돈을 버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는데, 사실 이 활동에는 우리가 모르는 다양한 측면이 숨어 있다. 예를 들어 고객의 구매욕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심리적인 측면과 돈을 버는 구조는 어떻게 만드는 걸까? 라는 창조적인 측면, 돈을 버는 행위는 옳은가? 옳지 않은가? 라는 윤리적인 측면, 그리고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응용할 수 있을까? 라는 기술 혁신적인 측면 등 다양한 시각들이 있다. 우리는 흔히 영업 능력이 좋고 돈을 잘 버는 사람을 눈치가 빠르다거나 감각이 있다고 칭찬한다. 그런데 눈치가 있고 감각이 있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말하는 것일까? 바로 상대방을 이해하는 능력과 개별적이고 단편적인 정보에서 전체적인 그림을 볼 줄 아는 상상력, 그리고 숨어있는 법칙을 판별할 줄 아는 분석력 등을 융합한 행동일 것이다.
여기에 개별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본인이 어떻게 행동해야 옳은지 같은 나름의 신념이 더해지면 위에서 언급한 행동들이 빛을 발하는 것이다. 나는 처음에 저널리스트로서 일을 시작했고 이후 투자펀드에서 투자 업무를 했던 경험도 있어서 직업상 성공한 사람들을 수없이 만날 기회가 있었다. 예를 들어 인텔의 창업자 중 한 사람인 고든 무어는 학술 분야 출신으로 반도체 발전 이론인 무어의 법칙을 재창한 지식 있는 사람이다. 무어와 유형은 다르지만 세계적인 컴퓨터 메이커인데를 창업한 마이클 델 역시 상당한 식견의 소유자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 외에도 일본 지방 기업의 소유주나 자산을 많이 소유한 개인 투자가 중소기업 실적이 궤도에 오른 실업가 등을 만났는데 이렇게 경제적,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모르는 어떤 공통점이 있다. 즉 그들은 모두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진리를 파악하는 데 탁월하고 그 능력을 활용해 남들보다 빠르게 움직인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간혹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중에는 전문적인 지식은 별로 없어도 남들이 즐거워할 만한 것을 발견한다거나 새로운 기술을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방법 등 본질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현실적으로 업무에 응용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있다. 이들은 IT 창업가이지만 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다. 그런데도 업계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IT의 본질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영업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단순히 분위기를 잘 읽어서 계약을 딴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상품을 파는 행위 자체의 의미를 잘 파악하고 몸에 익은 인문학 지식을 잘 활용해서 실제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영업 실적이 좋은 것이다. 그래서 단순 지식만 있는 사람은 이러한 유형의 사람을 절대 뛰어넘을 수 없다. 사명감 있는 사람일수록 상당한 자산가가 된다. 앞서 이야기한 미국인 일화에서도 알 수 있듯 베버의 주장은 사회 전체뿐 아니라 개인의 행동에도 어느 정도 적용해 봄직하다. 즉 평범하게 부유한 부자가 되는 것은 단순히 금전 욕구만 있어도 가능하지만 훨씬 많은 돈을 벌고 싶다면 오히려 금욕적으로 행동해야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일본 내의 거액 자산가 중에는 본인은 물론 타인에게도 본인만큼의 금욕적 잣대를 적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은 모두 금전 욕구 외에 남다른 사명감을 지닌 경우라 하겠다. 구로네코 야마토로 유명한 야마토 운수의 고 오구라 마사오 회장은 강인한 신념으로 사업을 확대하여 자산가가 된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가 아버지에게 야마토 운수를 물려받을 때만 해도 회사는 아직 작은 운수회사였다. 그 당시 운수업계는 기업 위주의 거액 운송 서비스가 중심이었고 아직 가정용 택배 사업을 하겠다는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던 시기였다. 그는 이를 기회로 보고 택배 사업을 결심했지만 회사 내에서는 이 사업을 반대하는 부정적인 목소리가 있었다. 하지만 그는 사내의 반발 의견을 잠재우고 택배 사업을 밀어붙였는데 이때 그의 추진 원동력은 성공하여 큰돈을 벌겠다는 금전욕이 아니라 사명감이었을 것이다. 물론 사업가로서 택배 사업을 성공시켜 막대한 이윤을 얻겠다는 계산도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택배 서비스를 받지 못해 곤란한 사람들을 먼저 생각했고 이들은 물론 직원들의 니즈를 충족하면 반대했던 사람들도 이해해줄 거라는 신념이 작동한 것이다. 이후 그는 우편 사업까지 진출했고 이때 정부와 심하게 대립했지만 본인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 이는 비즈니스 마인드보다 강한 사명감 덕분에 성공한 사람의 일화다. 이 밖에도 소프트뱅크의 손정이나 유니클로의 야나이 타다시 그리고 일본전산의 나가모리 시게노부 등의 자산가가 있는데 이들은 모두 회사 내의 비판 여론에도 굴하지 않는 나름의 큰 신념을 지닌 사람들이다. 지배에는 어떤 시스템이 있다. 베버는 사람과 조직이 사람들을 지배하는 구조를 연구했는데 그는 안정적인 지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1. 전통적 지배, 2. 카리스마 지배, 3. 합법적 지배 등 어떤 형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즉, 이 중에서 하나만 충족해도 사람은 아주 간단히 스스로 조직에 복종한다는 것이다. 첫째로 전통적 지배는 옛날부터 존재하는 질서나 관습, 지배자의 권위 등으로 실현되는 형태를 말하는데 이 형태는 지금도 일본 사회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회사 사장이라 하면 조직의 의사결정과 제어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보다 지위나 신분이 높은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우선한다. 왜냐하면 일본 사회는 업무적으로 성과를 내는 것보다 상하 지시를 착실하게 잘 따르고 상사에게 머리를 숙이고 복종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도대체 어디에 도움이 되는지 아무도 확실하게 설명하지 못하면서 원래 하던 업무 방법을 절대적으로 따르는 경우도 흔하다. 예를 들어 일본 기업은 IT를 도입해도 새로운 시스템을 기존 업무 방법에 억지로 맞추려 해서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풍조는 질서 유지에는 도움이 되므로 이를 전통적 지배라고 보아도 상관없다. 이어서 카리스마 지배와 합법적 지배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
먼저 카리스마 지배는 사람들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능력자가 독재적으로 지배하는 형태를 말하는데, 이른바 카리스마 경영자라는 사람이 경영하는 기업은 정도 차이는 있지만 카리스마 지배를 받는 셈이다. 이 경영자의 결정은 절대적이며 그의 판단이 옳으면 조직은 훌륭한 성과를 내지만 간혹 경영자가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면 그 조직은 해체될 수도 있다. 이어서 합법적 지배는 이름 그대로 법이나 규칙 같은 합리적 정당성을 토대로 모든 사람이 따르는 조직 형태라는 특징이 있다. 세계적인 기업일수록 대개 이러한 합법적 지배 형태인 곳이 많다고 한다. 하지만 인간은 감정이 있으므로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그래서 때로는 전통적 지배에 스스로 복종하기도 하고 때로는 카리스마적 인물에 끌려 그의 이야기를 전부 듣고 따르기도 하는 것이다. 순서대로 쉽게 생각하기. 진리를 깨닫는데 인문학을 활용한다는 의미는 수식 모델화를 해본다거나 전망이 좋은 분야를 특화한다거나 질적인 것과 양적인 것의 차이를 발견하는 등 남들과 다른 시각으로 사물의 본질을 생각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런 건 당연하다, 방법을 알아봤자 부자가 될 수 없다라며 비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야말로 당연한 말이다. 그런데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 중에서 막상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합리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아마도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경제정책을 이야기할 때 보정예산에 관해서는 거리낌 없이 토론하지만 정작 소비가 늘어나지 않는 이유인 개인 소비에 관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따지지 않는다. 반면 무역수지 증감에 관해서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관심이 많다. 하지만 기본적인 경제 상황을 분석할 때 무역수지가 적자든 흑자든 이는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간과하곤 한다. 즉 정작 중요한 것은 놓치고 사소한 것에 한눈을 팔고 있는 셈이다. 회사 업무나 사생활도 비슷한 상황이다. 영업 활동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한 건에 100만 엔 정도의 소량 고객과 한 건에 1억 엔 정도의 거액 고객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둘의 영업 성적 기여도는 다를 것이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1억 엔이 걸린 일에 노력과 생각을 집중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는 기업도 많다. 오히려 기여도가 낮은 일에 집중하는 경우를 종종 찾아볼 수 있다. 규모가 큰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일은 소홀하게 되니 이는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는 말까지 나온다. 이러면 이미 논점을 벗어난 것과 다름없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다. 평소에 절약하는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 집도 많겠지만 사실 가게 내의 고액 지출은 대개 주택, 보험, 그리고 자동차다. 가계 지출을 경제와 마찬가지로 단순 모델로 환원해서 생각해보자. 그러면 한 푼이라도 저렴한 물을 사겠다고 슈퍼를 여기저기 찾아 돌아다니는 일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자동차에 나가는 지출이 많다고 지적하면 대부분은 차는 꼭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반론한다. 반면 지식이 있는 사람은 차가 없다면 실제로 비용이 얼마나 남는지 또는 택시나 렌터카로 대체하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냉정하게 계산한 다음 결론을 내린다. 이처럼 기존 가치관에서 벗어나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고 시도해야 한다. 아이도 본능적으로 사용하는 귀납법. 귀납법은 다양한 일을 관찰하여 공통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일반적인 법칙에 적용하는 사고방식을 말한다. 예를 들어 부자의 행동에 관해 쓴 책을 보면 부자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서 부자가 되었다라는 글귀가 눈에 들어온다. 여기에는 대개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면 부자가 된다라는 법칙이 성립하는데 이것이 바로 귀납법이다. 귀납법은 많은 사람에게 익숙한 사고방식으로 시장 분석 등에도 자주 사용된다. 그래서 일부러 노력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귀납법적 사고방식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아이조차 이 방법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아이가 부모에게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를 때를 생각해보자. 아이는 캔이랑 요미랑 코이치도 가지고 있단 말이야 라고 말하며 때를 쓰는데 바로 이때 자기도 모르게 귀납법을 사용하여 일반화하는 것이다. 한편 연역법은 이와는 정반대의 사고법을 말한다. 예를 들어 A라면 B, B라면 C라는 논리를 펼쳐 최종적으로 결론에 도달하는 방법을 말한다. 가령 인간은 반드시 모두 죽는다라는 이론이 있다고 하자. 이어서 나는 인간이다라는 이론이 있다. 그러면 나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서 부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에서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다음과 같은 흐름이 될 것이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면 부자가 된다. 나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나는 부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결론이 성립하는 것이다. 연역법은 돈을 낳는 발상법. 시장을 분석하거나 비즈니스 계획을 세우고 투자 대상을 떠올리는 등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의식하지 않아도 귀납법과 연역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를 좀 더 능숙하게 사용할 줄 알면 사물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나는 이제까지 수많은 자산가를 보았는데 대부분 이러한 이론적 사고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연역법을 사용하는 능력이 뛰어났다. 이에 비해 귀납법은 아이도 무의식적으로 사용할 정도로 간단하고 쉬운 편이다. 게다가 일본은 암기 위주 공부로 이미 귀납법적 훈련을 하며 잘한 사람이 대부분이라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레 귀납법을 익힌 사람이 많을 것이다. 한편 연역법은 사람마다 습득 수준이 천차만별이라서 귀납법과 동시에 연역법을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훨씬 유리하다. 대부분은 귀납법 하나만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귀납법은 좀 전에 아인슈타인처럼 가끔은 결과가 좋을 때도 있지만 사실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과에 불과하므로 남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 큰 소득은 얻기 힘든 방법이다. 그러니 남보다 많은 돈을 벌고 싶다면 그들에게는 없는 독특한 발상을 할 줄 알아야 한다. 즉 연역법을 능숙하게 쓰는 사람이 자산가가 될 가능성이 훨씬 큰 것이다. 저자 소개. 저자 가야 게이치. 경제금융기업인 경제평론가. 센다이시 출생으로 1993년 도호쿠 대학교 공학부 원자핵공업과 졸업 후 니케이 BP사의 기자로 입사했다. 이후 노무라증권그룹의 투자펀드 운용회사로 이직하여 기업평가와 투자 업무를 담당했다. 독립 후에는 중앙부처와 정부 계열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했다. 현재는 뉴스위크, 현대 비즈니스 등 많은 매체를 통해 연재하고 있으며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등에서 해설자로도 활동 중이다. 억 단위의 자산을 운용하는 개인 투자가이기도 하다. 주요 저서로는 일본은 나라는 작지만 절망적이지 않다. 가난한 나라 일본 돈은 역사를 통해 배워라. 포스트 신산업혁명 전쟁과 경제의 본질 등이 있다. 이상으로 독서 요약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